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100분 토론을 펑크낸 이준석 대표가 방송사로부터 갑질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을 펑크내놓고 동물의 왕국이나 틀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런 어설픈 사과가 더 큰 화를 불러왔는데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는 성명을 통해 이준석 대표가 전날 생방송 40여 분을 앞두고 출연 취소를 최종 통보했고, 방송 공백에 대해서 동물의 왕국이나 틀면 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답을 해서 제1야당의 대표가 수백만 시청자와의 약속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사과를 촉구한 겁니다. 그리고 TV 토론을 취소한다는 데에 대해서도 시청자와의 약속인 생방송 TV 토론을 오로지 여당 압박을 위한 협상 카드로 이용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했고요. 심지어 언론중재법이 상정되지 않은 후에도 출연 요청을 거절한 건 오만한 행태고 방송사 제작진을 상대로 갑질을 한 거다, 이런 질타를 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엔 민주당 잘못이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MBC 노조의 노력을 우리 당은 적극 응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언론재갈법에 맞서겠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장난하는 거죠. 당연히 시민들의 반응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100분 토론에서 처참히 깨지느니 그냥 욕 좀 먹자고 생각한 듯 무슨 젊음으로 혁신이냐, 당대표란 사람이 약속을 저리 안 지켜서 다른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앞으로 출연 금지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가 대단한 일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열일하는 정치인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본인 배지 달라고만 하는 거죠.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심지어 동물의 왕국은 KBS 1에서 하고 있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한번 실제로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동물의 왕국은 KBS 1에서 하는 건데 MBC에다 대고 동물의 왕국이나 틀라고 한 건 어마어마한 모욕을 준 거죠. 이건 단순히 말장난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실제로 MBC 입장에선 얼마나 황당무계한 소리겠습니까? 타 방송사의 방송이나 틀라고요? 어쩜 저렇게 그냥 민주당을 까기 위해서 방송사까지 이용하고 시청자들과의 약속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제1야당 대표가 혁신을 외칠 수 있겠냐, 이런 반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한국에선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됐는데요. 외신에선 이를 극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철퇴시킨 중대한 변화라는 외신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데, 참고로 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닌 실제 행동을 보여줬다. 이로써 인앱 결제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 핵심이 뭐냐면 앱마켓 사업자가 본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겁니다. 그간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 의무화를 통해 총 결제 금액의 무려 30%를 수수료로 가져갔습니다. 그걸 방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한국 국회의원들이 대담한 리더십을 통해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역사적 조치를 내렸다, 이런 평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인앱 결제 의무화 금지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키면서 타국의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고요. 많은 시민들도 대단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 공룡을 상대로 엄청난 일을 해냈다. 근데 이 와중에 188명 참석, 180명 찬성, 국회의원 잘 뽑는 게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가 안 했다, 중요한 기사는 조중동에 없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글 갑질 방지법을 두고 민주당 일방처리 기도 중단하라,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지난 7월 기사인데요. 한마디로 이런 중요한 법안, 외신에서 극찬을 하는 법안을 두고 민주당 강행 일방처리 중단해라,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늘 따라오는 논리가 있죠. 충분한 논의와 수기가 필요하다, 지금은 부족하다. 모든 법안에 대해서 저렇게 충분한 논의와 수기가 필요하다고 무슨 마패처럼 쓰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언론중재법, 정확히 말하면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로 저렇게 발목 잡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애초에 이런 중요한 법안에 대해선 통과시킬 생각도 없다는 겁니다. 외신의 평가, 지금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를 보더라도 민주당이 얼마나 중대한 결단을 내렸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라고 정치인으로 뽑아준 겁니다. 본인들 배지놀이하고 어디 가서 거들먹거리라고 투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성과에 대해선 다들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국민의힘의 윤석열 씨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또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지금 윤석열 씨는 마음이 오죽 급하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1등 공신으로 벼락 출세했다. 그러더니 이젠 반대 진영에서 대선 예비 후보 됐다. 홍준표 의원의 따끔한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보수 진영이 1000명 이상 조사받고 200명 정도가 구속되고 거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까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씨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씨를 빠르게 추격한 상황이고요. 저렇게 윤석열 씨를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기에 윤석열 입장에선 여러모로 다급하다고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6일 대구 특강에서는 보수 우파 진영을 괴멸시킨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건 권력 욕망이다 라고 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감은 되지도 않으면서 그저 반문재인 그리고 당장에 인기 하나 믿고 나왔다가 그 지지율 다 깎아먹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입니다. 참고로 이 평가는 국민의힘 장성민 예비후보의 이야기인데요. 해당 보도에선 DJ 적자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없네요. 아무튼 그 장성민 씨는 토론을 피하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윤석열을 향해 초과거 정치인이다. 대세로는 허풍이자 허세다. 지지율은 반사적 이득이다. 부마 사태, 부정식품, 후쿠시마 발언 등 하는 말마다 논란이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비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아예 뼈를 산산조각 내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저런다고 해서 윤석열의 대항마가 될 수는 없고요. 그냥 이 기회를 틈타서 이름 한번 제대로 알려보고 싶다 라고 바라보는 시민들이 참 많을 텐데요. 어쨌든 틀린 말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사람이 유경수 여사를 참배를 가면 뭐가 달라진답니까? 오히려 이게 정치적으로 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노를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불구속 수사하려고 했다 이런 황당무계한 언플을 했다가 김의겸 의원 그리고 홍준표 의원한테 거짓말 제대로 지적당하기도 했죠. 특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두어 차례 만남을 가졌을 때 윤석열이 영웅담을 펼쳤다는 소식까지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런 식으로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말 같지도 않은 행보를 보이는 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을까요? 특히 조국 일가를 향해서 벌였던 짓들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역사의 박제가 될 내용이고요. 이 와중에 김부선 씨는 초라하게 비 맞은 윤석열 방치하지 마라 그러면서 김영환, 서민 씨를 저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공개 지지하기도 했는데요. 당연히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발언이 왜 기사화까지 되냐?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추미애 예비후보를 향해 18원 후원을 하면서 어그로를 끌다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죠. 아무튼 황당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